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민족중흥의 영웅이신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제46주기 추모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의 재창이 있겠습니다. 군악대 연주에 맞춰 1절만 재창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 경례. 바로 이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식사가 있겠습니다. 민족중흥회 회장이시며 추도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재호 회장님께서 개식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좋죠. 잠시만요. 저는 어디 될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식사. 카랑카랑한 님의 목소리가 한없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허허벌판 산천 초목이 메마른 땅, 악착같이 달라붙은 대물림의 가난의 굴레에 갇힌 백성들, 절망의 나날 그 한복판을 뚫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목젖이 벌겋게 달아오른 님의 사자후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들쑤시는 까닭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과 가신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허물을 안고 각각 서거 46주기를 맞아 님의 영전에 마음속 큰 절을 올립니다. 박정희 시대의 정수는 할 수 있다는 한국인 특유의 건질긴 건성을 이렇게 세운 협동정신입니다. 님께서 손수 노래말을 짓고 가락을 붙인 새마을 노래가 실종됐습니다. 헐벗은 지구촌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신앙적 구호가 신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천지개벽의 새벽을 연 위대한 유산을 홀대하는 것은 분명히 명백한 배은망덕의 극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열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못난 정치 탓입니다. 협치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헌으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협상은 속임수 경쟁으로 타락했습니다. 신뢰를 상실한 정치는 설 자리를 잃게 마련입니다. 정치 불신이 넘실거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보릿고개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윤리적 기반이 취약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숲에 갇힌 정권의 내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은 큰 몸집을 앞세워 권력 독과점 집착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거부되는 사회는 끝내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이 정권은 상식을 짓밟는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정권의 정체성은 편의주의에 휩쓸려 좌우를 넘나드는 중심을 잃은 채 헤매고 있습니다. 이재명 좌파 정권은 태생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빌미로 법원 장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줄줄이 여건마당에 대법원 원장쯤이야 어처구니 없는 과욕을 앞세운 좌파 운동권 세력은 내란 종식을 핑계로 특검 정치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리 붕괴를 겨냥한 그들의 노림수는 거의 종착점 문턱에 와 있습니다. 특검 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저작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국가 안보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결속을 굳힌 북한은 호전성을 날카롭게 하고 날로 그 호전성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 전략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로 부상했다는 것이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동북아 전략적 시흥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성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검토설은 민감한 파장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유연성이라는 표현 속에는 역할 변경과 전략 감축이 같은 민감한 사항이 함축되어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생전 유비무환을 절규한 박정희 대통령님의 충정이 뜨겁게 와닿는 냉엄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신중하게 꿈틀거리는 한국 핵 주도권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초점은 분명합니다. 핵 주권의 현실화입니다. 우리는 외부 내환과 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라 세움의 뿌리를 박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금언이 떠오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북극 광병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외침, 보배로운 또 하나의 금언이 우리의 깃전을 때립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두 거인의 대지가 하나로 받들지 못한 채 국태민화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마음을 다잡아 국태민화의 들력으로 달려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영부인의 천상활약을 기원하면서 개식사에 가름합니다. 천지신명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만세. 10월 26일 추도위원장 정재호 정.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장동혁 대표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위대한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의 영전 앞에 그리움과 경외심을 안고 섰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한없이 깊은 절망에 빠진 국민들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뜨거운 희망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꺼져가던 민족의 혼을 일깨우셨습니다. 작은 어촌에 세운 포항제철의 용광로는 가난의 시대를 녹여낸 산업화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바다로 울려 퍼진 거대한 선박의 백고동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힘찬 함성이 되었습니다. 근면 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은 국민 정신을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으며 국토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는 번영의 길을 열었습니다. 과학 입국, 기술 자립에 해야 하는 시대를 앞선 선견지명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이 위대한 조국이 미중위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의 반헌법적 폭거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고 국익을 내팽개친 외교는 대한민국을 고립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 있는 국민에게 발전과 번영의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 대통령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불굴의 용기와 구국의 결단을 사표 삼아 이 거대한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선동 정치에 맞서 대통령님께서 목숨 바쳐 일궈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민생을 바로 세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더 강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재건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하늘에서 이 혼란한 조국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희생과 헌신을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국가 철학을 연구해 오신 국민대 백승주 석좌 교수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네, 박수 치지 마십시오. (20대) 국회의원과 (40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백승주입니다. 민족중흥회가 준비한 제46회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준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신을 다한 국정 운영에도 수고 많으셨지만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일부의 모진 비판을 인내하고 진정한 이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한 번도 직접 뵙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30대 이후 국가전략, 안보전략에 천착해온 학자와 공직자로서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국가 전략과 정책들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님을 간접적으로 만나 뵙고 대화하는 일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것입니다. 뜻깊은 식전에서 제가 대통령과 나눈 간접 대화 내용을 토대로 추모의 마음을 보고의 형태로 올립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하면 되고 할 수 있다는 신념과 통찰력으로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신년 체계를 밀레니엄 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K 캔두 이데올로기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K 캔두 이데올로기의 총 설계사이십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력,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통찰력, 신념을 갖고 K 캔두 이데올로기를 디자인하셨습니다. K 캔두 이데올로기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을 다른 국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레이트 코리아로 변모시켰습니다. 1961년 우리 국가의 1인당 GNP는 80달러 수준이었고 수출액은 5,5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255달러로 우리나라의 3.2배, 베네수엘라는 1,000달러로 12.5배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의 1인당 GNP는 36,000달러 수준으로 일본보다 앞섰고 국민 총생산 측면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 원조 예산은 약 50억 달러로 세계 20위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러한 위상 변화와 그 발판을 대통령님 혼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피와 땀을 흘린 수많은 근로자, 농민, 기업가, 위정자, 국제사회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만든 K 캔두 이데올로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와 세계 각지의 후발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대통령님의 국가 경영 철학을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88 서울 올림픽 유치를 결심하셔서 국제 정세를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꾸었습니다. 1979년 9월 21일 대통령께서 구소련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서울 올림픽 유치를 결심하고 10월 8일에 올림픽 유치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국내의 조롱 섞인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서울 올림픽 유치를 결심하셨고 전 국민의 노력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서울 올림픽에 참가한 동유럽 국가들은 K 캔두 정신이 만든 대한민국의 발전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스탈린식 공산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 길을 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유치를 결심한 서울 올림픽은 결과적으로 유럽 질서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설립을 결심한 한국정신문화원이 K문화의 요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1978년 6월에 경기도 성남시 국사봉 기슭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대통령께 경제성장에 상응하게 정신문화원을 설립하여 우리의 정신문화를 지능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정책 자문 내용을 흔쾌히 수용하여 결단한 것입니다. 한국정신문화원이 정립시킨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전통문화 콘텐츠들이 중동 국가들의 원료 같은 K문화 강국의 소중한 국가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 대통령께서 시작한 K방산이 성장을 거듭하여 미국 핵심 군사장비 정비사업, 유지보수 사업까지 진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에게라는 독트린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국방정책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자주국방으로 대응했고 1971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개인 학위를 중심으로 무기개발, 생산사업, 일명 번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K방산이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이 방산강국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민망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북관계 정체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성경제 후 통일이라는 1969년 3월 1일 통일부 전신인 국토통일원을 국회의 정책 건의를 바탕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국토통일을 출범시킬 당시 안보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을 직접 위해하려는 북한 1, 2, 4부대 일명 김신조 부대의 도발이 1968년에 있었고 1968년 1월에는 미국 군함 프레블로가 북측에 납치되어 북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안보 환경에서도 대통령께서는 경제 건설 이후의 시대 정신이 남북 통일임을 명확히 하고 남북 직접 대화를 진두지휘해서 7.4 공동성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불행하게도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측 김정은은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워 국제정치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소위 새로운 분단 권리를 북측 주민을 물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두 개 국가론은 일제강점기에 일부 지식인이 수용했던 독립불가론과 같은 현실주의적 패배주의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측은 핵 강대국 노선을 견제한 가운데 한반도 대표성을 독점하려는 망상을 갖고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을 지속적으로 능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이름으로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관계가 관세 협상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966년 국회 야당과의 초당적 협력 역할 분담을 통해 대통령께서 성사시킨 브라운 각서라는 한미 경제 협력 각서가 우리나라 경공업, 공업 발전의 구명 동아줄 도약대가 되었습니다. 진통과 걱정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 현안들이 브라운 각서 같은 실의 한 수로 창의적으로 해결되도록 응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구미 산골에서 태어나 1979년 부마 항쟁 당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유신체제 반대 데모에 참여했고 2015년 12월 15일 구미 대통령님 생가에서 정치 입문을 선언한 제가 대통령께 추모의 마음을 보고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구미 입구에 걸려있는 내 일생 조국과 함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유념하면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모사에 가름합니다. 대통령님의 K-캔두 이데올로기는 우리 역사와 영원히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뜻깊은 식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지 말래. 말은 안 되는데. 박수 치지 마. 이어서 고인의 말씀, 국민교육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국민교육헌장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기둥 같은 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육성으로 국민교육헌장을 듣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어서 추모가 순서입니다. 불교 가른빈가 합창단의 합창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얼을 기리는 노래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추모시 낭송 순서입니다. 한국방송위원회 위원이시고 전설적인 성우이신 고은정 여사의 거인의 영전에 바치는 노래 낭송이 있겠습니다. 거인의 영전에 바치는 노래 고은정. 억만년 인류 역사에 100년은 아니지. 소소한 시간입니다. 너무 일어난다. 그러나 억만년 인류 역사에 100년은 지극히 소소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태어나신 100년은 너무도 깊고 선명한 지문이었습니다. 5000년 역사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자취를 남기고 가신 당신은 참으로 작은 거인이셨습니다. 민초들은 전쟁의 상처와 기아에서 헤매는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정쟁으로 날이 새는 국가 전망의 위기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분연히 혁명의 새벽을 가르셨습니다.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맹장처럼 달린 반도의 땅, 건국 3년에 벼락 기습을 받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부전자원이라고는 눈 씻고 볼 수 없는 척박한 땅, 오랜 가난과 시리에 길든 민초들 가슴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불쏘시기가 되어 요원의 불길을 일군 당신께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경탄하게 했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무슨 잠꼬대냐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가로놓은 회방꾼들을 당신은 리무진으로 그 길을 달리게 했습니다. 국민소득 80불의 나라에서 3만 불의 국가로 당신의 횃불은 꺼질 줄 모르는데 1974년 8월 15일 광복의 기념식전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괴한의 총탄의 지음이를 잃고 5년 79년 10월 26일 당신의 생목숨은 총탄 한 발에 산화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오늘까지 북한의 도발은 여전하고 조국 통일의 꿈은 멀기만 합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엎드려 통곡하옵니다. 이 백성을 귀히 여겨 100년 전에 예비하셨던 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자비와 능력의 손길을 길이 펴시옵소서.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애창곡 연주가 있겠습니다.
14대부터 17대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이규택 의원님과 앙상블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북방부 의장대에 조총 발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총은 세 발로 발사됩니다. 조총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 조총 발사!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가족을 대표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차녀이신 박근영 여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양 각지에서 좀 변함없이 오늘 모처럼의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많은 고명하신 어른들께 언니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추도사를 바쁘신데도 준비해 주신 장동혁 대표님과 또 백승주 의원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요즘 대단한 활약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을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장님 정말 감사하고 또 저기 이뇨한 박사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정치권과 이 당내에 산재된 난제들 앞에서 정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표님, 당동혁 대표님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 사이에 의리의 사나이다, 또 장 대표님은 참 의리 있는 분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 성구가 생각이 나서 제가 그거를 좀 들려드리면서 제 마음으로 그 대신 표현 드릴까 싶습니다. 이분은 그 대한민국 애국가 그 가사는 그 민충정공께서 작사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시호를 따서 충정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충정공이 작사하신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에도 나오는 상제님, 즉 하나님 아버지, 또 사서 삼경에서 그 역대 제왕들의 천재를 받으시고 또 천명을 내리셨던 그 아버지 하느님, 상제님,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놀랍게도 그분이 1871년 154년 전에 이 동방의 조선 땅에
인존 하느님으로 강세하셨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또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요즘 좀 공부하다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동묘에도 모시고 있는 관운장, 관성제군, 뭐 협천대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 그 상제님 아버지 하느님께서 인존 하느님으로 짧은 39년의 그 세계를 이 동방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말씀인데 이건 온 인류한테 내리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유비, 장비, 관우 그런 시절에 도원결의를 했던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의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신 말씀입니다. 관운장은 병마 대권을 맡아 성제군의 열에 서게 되었나니 운장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은 재주와 지략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의리 때문이니라. 하늘이 취하지 못할 바가 없지만은 오직 의로운 사람에게만은 못하는 바가 있느니라.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천지도 감동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천지의 모든 보배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의로움을 가장 으뜸가는 보배로 삼느니라. 나는 추상과 같은 절개와 태양과 같이 뜨거운 추위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백승주 의원님은 제가 몇 년 전에 구미로 저기 그 동학 농민학술 세미나 예, 관련된 일로 이제 이상면 교수님 모시고 한번 가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때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 그 친할아버지가 마침 동학혁명에 가담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가게 됐었는데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친할아버지는 원래 성주로 장가를 가신 분인데 그곳에 사실 때 1894년 갑오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그 동학군 조직에는 각 지역 접단위의 그 리더격으로 동학 신도를 이끌고 조직 관리를 하는 그런 접주들의 역할이 참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 저희 친할아버지가 그 접주로서 활약을 하시다 보니 그 체포하러 쫓아다니는 그 관군에 쫓겨서 여기저기 피신을 하다가 마지막 피신처인 구미까지 가셔서 응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께서는 제가 밥상머리에서 어쩌다가 동학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학혁명이라고 하라고 꼭 고쳐주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원래 혁명이라는 것은 깊은 한을 안고 일어나는 역사적인 그 대지진 같은 것이다. 당시 그 동방 조선의 그 민중의 만고의 원한이 불거져 터져나온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런 관점에서 동학란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1963년 5.16 혁명 일어나고 2년 후에 바로 이 10월 달에 정읍 그 황토현 동학혁명 전적지라고 그러죠. 그 황토현에다가 갑오 동학혁명 탑을 세우신 후에 본 제막식에서 갑오 동학혁명군의 정신과 유훈을 이은 구국적 결단이 바로 5.16 혁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5.16 혁명 공약에도 나와 있듯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해야 했던 갑오 동학 혁명 때의 당시 상황과 5.16 혁명 직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갑오 동학 혁명과 5.16 혁명은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학자분들의 견해도 있기 때문에 후세의 사가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저 역시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는 우리 정재호 회장님, 이분도 정말 의리 있는 분이신데 아버지께서 5.16
혁명 공약을 다 국민들과의 공약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유종회에 계시면서 강력한 울타리 노릇을 해주셔서 아버지에 대한 국가관과 충성심을 전폭적으로 믿으시고 그렇게 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가셔서까지도 이런 행사를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께 울림을 해주시는 또 후세에 교훈을 주시는 정재호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유족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국의 근대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셨던 박정희 대통령 제46주기 추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헌화 및 분향 순서가 있습니다. 예, 헌화 분향 순서는 제일 먼저 유가족분 추모위원장님, 백승주 교수님 앞으로 먼저 나오시고, 두 번째 국가보훈부 장관님, 세 번째 서울시장님, 네 번째 국회의원분들, 다섯 번째 민족중흥회 임원분들이 하시겠습니다. 계단 앞에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렬하신 후에 이동하도록 신자연대 하겠습니다. 스태프들 선 빨리 채우세요. 신자연대 스태프들. 먼저 유가족 추모위원장님, 다음으로 보훈부 장관님, 그다음 서울시장 오세훈님, 그다음 국회의원, 그다음 민족주목회 위원님들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